그가 어떻게 오게 됐냐고? 그건 비밀이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우린 다시 만났으니까. 최종에는 시작부터 시청자들의 희망을 짓밟는 절망적인 서사였죠. 제산대군의 비열한 역모가 끝내 성공하는 충격적인 현실로 막을 올립니다. 지영에 납치되었다는 가짜 함정의 이현희소가 궁을 비운 사이 제산대군은 피바람을 일으켜 반대파들을 숙청했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현의 복장을 한 채 대왕대비와 후궁들을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이현이 미쳐서 저지른 폐륜 폭군의 짓으로 둔갑시켜버렸죠. 왕제를 찬탈한 제산대군은 자신이 아닌 어린 진명대군을 보위에 올리는 것으로 최종 야심을 실현하려 했습니다. 허수아비 왕을 세워 조정을 장악하고 점차 양위를 받으려는 끔찍한 계획이었죠. 결국 진명대군이 왕위를 이어받는 정식 절차가 진행되면서 역사는 이현을 폭군으로 기록하려는 비극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궁을 도망치던 지영은 충신 공길 덕분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채 초주검이 되어 궁으로 돌아온 이현은 승리한 제산대군과 마주합니다. 이현은 여기서 왕의 권위를 내려놓고 한 인간으로서 가장 고결한 선택을 보여줍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고 과거 자신의 실책들을 인정했으며 모든 비극의 무게를 짊어진 채 두말 없이 패주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죠. 그의 유일한 조건은 오직 하나, 새로 왕위에 오른 어린 진명대군의 안전을 약속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왕자와 목숨보다 동생의 안위를 걱정한 이 모습이야말로 흑화의 유혹을 뿌리친 성군 이현의 마지막 품격이었죠. 옥에 갇힌 그에게 신료 한 명이 망운록을 던져주고 가는 장면은 이현에게 남겨진 유일한 희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현은 궁에서 쫓겨나 강화도 유배길에 오르게 됩니다. 지영은 아무리 노력해도 역선은 이현이 유배지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다는 사실을 막지 못했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그때 충직한 신수역이 소수 정예군을 이끌고 이현을 구출하려 했지만 이를 눈치챈 제산대군이 병사들을 애워싸면서 이현 일행은 꼼짝없이 포위되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기적처럼 지영과 공길의 사당패와 그리고 숙수들까지 전장의 한복판으로 달려와 제산대군과 맞서 싸우는 대서사가 펼쳐졌습니다. 심지어 장춘생이 비밀무기를 들고 나타났지만 제산대군은 끝까지 비열했습니다. 그는 지영을 노리고 이현에게 홀로 오라고 협박합니다. 한편 궁으로 향하던 공길은 누이의 복수를 위해 강목주를 쫓았고, 결국 강목주는 공길에게 궁지에 몰려 은정도를 꺼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지영을 구하러 간 이현은 결국 제산대군과 피를 튀기는 최후의 결전을 벌입니다. 이현은 싸움 중에도 지영에게 망운록을 던져주며 미래로 돌아가라고 절규하는데요. 망운록을 펼쳐본 지영은 그제야 이 책이 자신이 아닌 미래의 모든 것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현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지영은 도망치는 대신 망운록을 내팽개치고 위험에 처한 이현을 위해 몸을 날려 제산대군의 칼을 대신 맞고 쓰러집니다. 분노와 절망에 휩싸인 이현은 제산대군을 제압하고 죽어가는 지영을 안아 올렸죠. 지영은 꺼져가는 숨을 쉬며 사실은 떠나고 싶지 않았다는 마지막 진심을 고백하고 눈을 감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의 붉은 달이 망운록과 격렬하게 공명하며 지영을 미래로 데려가 버립니다. 이현은 사라지는 지영을 잡으려 울부짖었지만 결국 지영은 시간의 흐름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죠. 이때 제산대군이 이현을 끝장내려 달려왔지만 이현의 반격으로 결국 제산대군마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이현의 귓가에 전하, 절 찾아오겠다는 말씀 잊지 마세요 라는 지영의 마지막 목소리가 들리는 이 연출은 시공간을 초월한 약속의 서막을 알리는 가장 처절하고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이현은 역사대로라면 강화도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아야 할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희생과 망운록의 궁명 덕분에 그는 운명의 장난처럼 오랜 시간이 흐른 미래로 떨어지는 기적을 맞이합니다. 경복궁 탕춘대 아래로 추락한 이현은 자신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영을 찾았지만 그녀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가 걷는 길은 단단하고 검은 포장된 도로로 바뀌어 있었고 멀리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형언할 수 없는 괴이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낯선 세상에 당황해하며 자신이 이 산의 영물이라고 착각하며 걷고 있던 그때 거대한 짐승의 굉음과 함께 쇠로 된 물체가 맹렬히 돌진해 왔습니다. 연산군은 당당하게 그 물체를 맞이했으나 그것은 오랜 미래의 세상에서 온 자동차였습니다. 자동차에 부딪히며 정신을 잃는 순간 그는 해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지영의 말이 진실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조선의 왕이 미래의 문명 앞에 무릎 꿇는 비극적이면서도 코믹한 장면이었죠. 이연이 다시 눈을 뜬 곳은 하연 방이었습니다. 그는 해리송 둔주 상태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자신이 조선의 임금이라고 주장하며 병실에서 난동을 부리기 일쑤였죠. 특히 병원에서 주는 음식은 자신의 수라상에 비할 바가 아니라며 쓰레기라고 폄하했습니다. 이때 그의 앞에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즉석식품 브랜드 수라상의 CEO 한혜주와 그녀의 비서 도실장이었습니다. 혜주가 놀랍게도 연산군의 중전 신씨와 닮은 얼굴이었다는 점, 그리고 도실장에게서 죽은 충신 임승재의 기운을 느꼈다는 점은 이들이 끊어지지 않은 운명의 인연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혜주는 이연을 경쟁사 스파이로 의심했지만 그의 극도로 까다로운 입맛을 테스트하기 위해 회사 시제품인 즉석 용봉탕을 건네보았죠. 연산군은 용봉탕을 맛본 후 재료의 종류와 산지, 심지어 흉작으로 인한 찹쌀의 상태까지 정확하게 파악하며 가짜라고 단번에 평했습니다. 수라상의 맛과 깊이를 정확히 꿰뚫는 이 남자의 천재성에 혜주는 경악했고 그의 능력을 사업에 활용할 생각에 흡족해했습니다. 혜주는 이연에게 자신과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고 연산군은 스마트폰 등 현대문물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연지영이라는 이름의 숙수요리사를 찾아달라는 단 하나의 조건을 내걸었죠. 혜주가 그가 조선의 폭군 연산군임을 알게 된 후에도 그녀는 연산군을 자신의 브랜드 수라상 광고 모델로 발탁하려 했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음식대전이라는 최고의 요리 대결 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영은 현대의 병실에서 깨어났고 피 묻은 막물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퇴원 후 역사를 찾아본 그녀는 이연이 유배지에서 죽지 않고 실종되었다는 기록을 확인하고 이연이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막문록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죠. 시간이 흘러 지영은 미슐랭 레스토랑 앙팡의 헤드시프로 돌아가 대령 숙수 코스를 출시했고 그녀를 맞이한 것은 조선시대 숙수들과 똑같이 생긴 호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재회. 지영은 임승재를 닮은 스티브임과 요리에 대해 티격태격하던 중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현디의 겉모습을 했지만 말투는 영락없는 이연이었죠. 지영은 이연을 닮은 그가 널 찾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공간을 넘어 자신을 찾아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연은 지영에 대해 막물록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주며 자신이 음식대전에 참가한 진정한 이유가 현대로 돌아올 단서를 이 종이에서 찾기 때문임을 밝혔습니다. 그는 지영에게 함께 요리를 하자고 제안했고 혜주에게도 이미 언지영과 오래전부터 계약했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혜주의 길을 걷기로 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핀 남자 이연은 오랜 시간이 흐른 미래 연지영 셰프와 함께하는 수라상에서 진정한 왕국을 찾은 것입니다. 이연이 어떻게 현대에 왔는지는 지영의 "그건 비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라는 대사로 여운을 남겼지만 이는 원작 외전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결국 이 드라마는 비극적인 역사를 따랐던 왕이 오직 사랑의 힘으로 운명의 궤도를 이탈하는 아름다운 기적을 보여주며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연과 지영의 영원한 약속. 시청자 여러분은 이 엔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과 해석을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